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마주하며 전국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하루였습니다. 곳곳에서 민속놀이가 펼쳐졌고 한복 입은 시민들과 외국인들로 도심도 북적였는데 이번 한가위엔 올해 마지막 슈퍼문도 떴습니다.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말라가고 그러면서 생긴 빈 공간만큼 땅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연속 보도합니다. 8m 가까이 땅에 내려앉은 미국과 싱크홀이 생긴 우리나라까지 JTBC 취재진이 직접 돌아봤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단지에서 잉어 수백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추적 결과 범인은 사람이 아닌 수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이렇게 떴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크고 환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오랜만에 긴 연휴에 넉넉한 마음으로 반가운 얼굴들 마주하셔서 그런지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한가위 풍경부터 최연수 기자가 전합니다. 공연장에 모인 시민들이 노래소리에 맞춰 박수를 칩니다. 흥에 겨운 몇몇은 어깨춤을 춥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쇠꽃dur에 걸기 체험에 신이 났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니 뭘 해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토끼 만들고 집 만들었어요. 가족들끼리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지난 몇 년 동안의 명절은 이제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만 이제 추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청와대에서 열린 전통놀이 체험 행사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빠와 함께 투어를 던져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경복궁에서는 외국인들도 함께 추석을 즐겼습니다. For today, what we did was we rent some hanboks. So me and my daughter, we wore it, and then we spent the day, the afternoon at the palace. 외국인 남편과 함께 전통 복장을 맞춰 입고 나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스웨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추석이고 하니까 가족 방문하러 온 거거든요. 제기도 차고 떡도 만들고 오랜만에 마스크 없는 명절을 맞은 시민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크고 둥근 보름달이 지금 떠 있습니다. 추석엔 다 같이 둥근 달 보며 소원 비는 게 또 전통인데 달 같이 보면서 진정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나연 기자가 보름달 보이는 곳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뒤로 보름달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몇 시쯤 봐야지 가장 높이 뜬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월드컵 공원에는 1시간 전쯤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구름은 좀 꼈지만 청명한 가을 날씨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선 자정을 넘어선 0시 37분쯤 달이 가장 높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느 때보다 크고 둥글어 보이던데 슈퍼문이라고요? 오늘 뜬 달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기도 합니다.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볼 수 있는 커다란 보름달인데 다른 때보다 30% 정도 더 밝습니다. 오늘 이 슈퍼문을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는 토성, 왼쪽에는 목성도 함께 떠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달맞이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 번 더 시골 내려가가지고 증조 할머니 한 번 더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나 더 빌고 싶어요. I wish for health and happiness for my Oma in this new year. 사랑해, Oma. 네, 오늘 하루 날씨도 참 좋았는데요. 남은 연휴 내내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까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쌀쌀해집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5mm 정도의 적은 비가 내린 뒤에 일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이어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며 차례상을 차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갓 부친 전은 물론 밤과 대추도 올렸습니다. 가족과 주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 작은 추모 공간에는 3,259기의 유해가 머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까맣게 잊혀진 이들 무용고자들도 오늘 추석 작은 차례상을 받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립니다. 다 함께 절을 한 뒤 예의를 갖춰 추모식도 치릅니다. 승화원 직원들은 명절마다 이곳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그분의 살아생전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표하기 위해서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1개월 전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정 앞에는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과 나물, 오색 송편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기독교와 천주교, 명복을 비는 방법은 달랐지만 바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명절에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모두가 가족과 보내는 추석 풍경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가족이 참 그리울 텐데요. 돈 많이 벌어서 가족에게 돌아갈 날을 그리며 일하고 있는 이들의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1,200억 원이나 될 정도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데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41살 스리랑카인 A씨.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개월간 벽돌을 날랐지만 받아야 할 임금 중 400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ගොඩක් අමාරු හිතට අමාරු ඉතින් ලංකාවට දාන නිසා ඉතින් ගොඩක් අමාරු හිතට ඉතින් වයස අවුරුදු 10 කෙනෙක් ඉන්නවා. එතකොට 16 ඉන්නවා. ඉතින් 9 වයස 9 තුනයි.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사장에게 전화도 걸었지만 들은 건 욕설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센터 이름으로 얘기해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전화할 때는 전화 아예 안 해요. 태국인 B씨는 연차 휴가 수당을 3년이나 늦게 받았습니다. ก็เสียใจเล็กน้อยครับแล้วก็ไม่คิดว่าจะได้ครับแล้วก็มาพี่ช่วยเหลือที่ศูนย์ก็เดินเรื่องให้ก็รู้สึกดีใจครับที่ได้รับเงินครับ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은 매년 1,200억 원가량 됩니다.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90%가량이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도움을 구할 때도 마땅치 않다 보니 기다리다 지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명이 돌아갔는지, 그래서 지급되지 않은 체불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도 5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만 본국 귀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통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사라져가는 지하수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고갈돼 가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인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생겨난 빈 공간만큼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8m나 내려앉은 지역도 있었는데 먼저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한 해외 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37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댐과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와 계약한 주민 25만 명은 땅 위를 흐르는 이물을 썼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지하수를 뽑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밑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The entire area that's impacted by subsidence is over 32 miles, and that incorporates everything in blue and orange.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하수 때문이란 걸 알았습니다. Those lands and the activity on those lands that have really caused
this problem. They are 100% dependent on groundwater. 지하수가 빠져나간 빈 공간만큼 땅이 내려앉은 겁니다. 지난 100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발밑은 가라앉았습니다. 1925년부터 1977년까지 이 지역 지반이 얼마나 꺼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8m가 가라앉았습니다. All of that subsidence was like right up in this area here. 지하수를 많이 쓴 만큼 지반 침하는 심했습니다. This is extreme. This is very extreme. Oh. Yes. So this is about a foot a year. So over half a meter in 2 years. 가라앉은 지반은 운하에 흐르던 물도 멈춰 세웠습니다. 높은 지대가 꺼지면서 높낮이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기존 운하 바로 옆에 또 다른 운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짓고 있는 프리언트 운하입니다. 여길 보시면 첫 번째 운하와 높이 차이가 약 4m 정도 나는데 첫 번째 운하가 그만큼 땅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뽑아냈던 지하수인데 이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수가 빠져나간 지역들에서 싱크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진단해드립니다. 건물 한쪽은 주저앉았고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깊이 5m짜리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은 편의점 안 물건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밖에서 계속 쾅 하면서 그런 소리가 계속 몇 번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원인은 지하수였습니다. 땅이 막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이거는 지하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반 침하 특성이에요. 당시 이 지역 지하수 수위는 1년 동안 5m가량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건물은 내려앉아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싱크홀은 연약 지반을 따라 인근 지역 곳곳에서 연쇄 발생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와 분석해봤는데 원인은 또 지하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가 있었고 지하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빈 공간만큼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GTX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지하 수위가 낮아져 있어요. 최근 대도시 싱크홀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사흘에 2번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하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하수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정보화가 안 되니까 그 지하수 관련한 데가 있는데 인력도 너무 작고 발 아래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고 더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2,000원짜리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처럼 쓰이고 있다는 JTBC 보도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품 성분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한데 관련 기관들은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000원짜리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대체 마약으로 조용히 입소문을 탔습니다. 금방금방 나가서 이렇게 제거가 소진되고 쓸쓸 같은 대학생, 회사원, 우리 주변 보통 젊은이들이 쉽게 손을 댔습니다. 인형이 들고요. 뇌가 굳어진 느낌? 사람 몸에 넣으면 안 되는 걸 얻는 느낌? 지난 7일 JTBC가 첫 보도했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판매 중단했습니다. 9개 온라인 유통업체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중에 풀린 제품들이 남아있고 중독자들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30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철물점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근원적으로 제품의 흡입을 막는 성분을 넣는 등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판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가 늦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미국에서도 이런 스프레이 대체 마약이 급속하게 퍼진 사례가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 명 이상 중독되고 청소년 2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Only $3 a can, dude. $3, dude. I get as high as
미국 정부는 뒤늦게 가스와 에어로졸 등 17종류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청소년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엔 스프레이 생산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관할을 따질 게 아니라 빨리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연못에는 잉어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누군가 낚시를 한 게 아닌가 연구원에서 추적했는데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연못입니다. 50년 된 이곳엔 팔뚝만한 비단잉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2년 전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젠 남생이만 남았습니다. 몇 분 동안 먹이를 주고 있지만 물속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CCTV를 다 뒤져보고 도대체 누가 이걸 훔쳐간 거냐, 누가 그물을 투망해서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라진 잉어만 수백 마리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추적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건 사람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수달이었습니다. 환경원에서 지난해 가을 처음 포착한 영상입니다. 놀랐던 게 이제 배 위에다가 수달이 물고기를 얹어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수달 가족은 사람들에게 재롱도 부리고 물고기를 냉장고 꺼내 먹듯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올여름 인근 하천정비공사 이후 수달 가족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수달 가족이 돌아오더라도 천연기념물이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달의 비단잉어 사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호텔에서 얼마 전 1억 원 상당의 비단잉어 50마리가 없어졌는데 수달이 범인으로 밝혀진 겁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중국도 국경절을 맞아 8일간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만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도로는 대형 주차장처럼 변했고 심지어 도로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차 안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광저우 인근 고속도로. 차들이 몇 시간째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도로에서 차문까지 열어놨습니다. 所以说我们今天呢就走走停停看看什么时候能到达成都我们原计划是明天凌晨2、3点是肯定能到成都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고속도로에 각종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는가 하면 도로 한복판에서 마작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키우던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배가 고픈 시민들은 미리 준비해온 밥솥으로 직접 밥을 해먹기까지 합니다. 然后到堵车的时候，就是直接在车上面开始吃了。现在开了14个小时的样子，刚出广东省。 중국 교통국은 국경절을 포함해 8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 수가 2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이후 중국인들의 대이동에 내수 경기 진작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소식입니다. 갑작스런 폭발로 사원 앞이 아비규환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 있는 이슬람 사원 부근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기념일 행렬을 보려던 신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까지 최소 5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몸에 입기만 해도 달리기가 빨라지는 로봇 슈트를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DEC로 보시죠.
이번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았는데 오후부터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승환 기자, 오늘 고향 가는 차량, 돌아오는 차량 모두 몰렸는데 현재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막히던 도로는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연휴가 긴 편이라 고향을 오가는 차량들이 분산된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 기준으로 이곳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양방향 모두 5시간이 걸립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 대구에서 출발하면 3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됩니다. 평소 주말보다는 약간 더 막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귀경길이 많이 막히는 거죠? 언제쯤이면 풀릴까요? 네, 수도권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정체가 더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요, 상습 정체 구간인 기흥 동탄 나들목과 신갈 나들목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비봉에서 서서울 요금소로 진입하는 구간이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1시나 2시쯤 되어서야 정체가 해소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송 기자가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살펴봤는데 귀성 귀경 차량은 물론 성묘객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꽉 막힌 도로에 답답해하는 시민들도 간혹 보였지만 이 엿새간의 연휴 중에 이틀째라서 그런지 여유로운 표정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통 상황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취재진을 보고서 창문을 열어서 손을 흔들어주거나 또 환하게 웃어주고 하트 모양을 또 손으로 만들어주는 시민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내일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지역에선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는 17도로 선선하겠고 낮에는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5도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귀경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